네,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강제 구인 시도를 연이어서 거부하면서 조사가 또다시 불발이 됐습니다. 한편 김건희 특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지방선거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해 전 씨의 법당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특검 수사 상황들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특검이 부르면 안 나온다고 하고 구치소에서 좀 인치해달라 하면 그것도 어렵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전해드리자면 앞서 전해드렸는데 출석을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에게 3차 강제 구인에 나선 거거든요. 특검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윤 전 대통령을 오늘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서울구치소에서 이것마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특검이 구속기한 10일 연장할 것인가? 아니면 바로 기소를 할 것인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바로 인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포기할 가능성보다는 계속적으로 조사를 위한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서는 방문 조사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는 사건입니다. 예. 특검 입장에서는 현재 이렇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수사를 거부한다고 수사 자체가 중단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나쁜 선례로 남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 네. 특히 현재 이 구치소와 관련해서 일종의 약간 업무 부담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걸 꼭 강제력을 동원해서 해야 하느냐, 법적인 근거가 불명하다라는 취지의 어떤 교정 당국의 의견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업무 분담도 확실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법상 또는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이렇게 교정 당국이라든가 사법경찰 간에 인치 지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인치 지휘는 명령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수행하는 경찰관이나 교정 당국의 공무원들은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네. 현재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행이 어렵습니다라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단순히 사실적인 상황으로 전직 대통령이니까 할 수 없겠구나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 실제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 이 명령을 불이행할 만큼의 정당한 사유로서 타당한가에 대한 법률적인 쟁점도 확인을 하겠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전직 대통령과 그 변호인 그리고 구치소와 지금 특검 사이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법률적인 쟁점으로 이제 팽팽한 여러 가지 이제 쟁점이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궁극적으로는 특검팀에는 이 강제 수사라는 수사 권한을 명확하게 행사하고 쉽사리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구치소의 특검이요. 구치소에 강제 인치를 주문했는데 어렵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특검이 다시 그러면 구치소 담당자 책임 묻겠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 보면 구치소에서는 강제 인치하는 걸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요? 일단 우리 법과 판례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구속영장에는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구인은 강제력을 동원해서 사람을 끌어내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의 법이고 판례인데 여기서 강제력의 행사의 기준에 대해서 구치소가 좀 난감한 겁니다. 보통의 구인이라는 건 사람을 잡아서 끄는 행동까지는 강제 구인 범위 내에 들어간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정당한 업무 집행인데 만약에 피해자가 거부해서 물리력으로 저항하는 사람을 잡거나 묶거나 또는 조금 이렇게 힘을 써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폭행의 범주에도 해당할 수 있고 인신구속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독직 폭행이라는 엄중한 책임이 물을 염려가 있고 실제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피의자를 잡으려다가 무력을 행사하다 독직 폭행으로 고소고발당하는 경우들이 왕만히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고 이런 법률적인 쟁점 이외에도 지금 법무부 관계자 교정 당국에서는 혹여 정치적으로 구치소의 어떤 공무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물리력을 사용하는 인권 침해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법률적인 방어를 구치소가 감당을 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예. 결국은 전직 대통령 신분과 정치적인 상황이 아니면 발생하지 않을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혹여 나중에 윤 전 대통령처럼 버티게 하면 수사 안 받는다, 버티게 하면 강제력 동원하기 어렵고 법적인 이슈 때문에 물리력을 동원하기 어렵다. 그래서 수사 대상을 회피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불이익한 선례가 남을까 봐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구치소에 가능한 협조하고 가능한 설득 해석 또는 윤 전 대통령의 신경의 변화로 나 때문에 구치소 직원들이 저렇게 어려운 처지에 처해지면 제가 앞으로 구치소에서 살아가는데도 사실은 온당한 태도는 아닙니다. 구치소 직원들에게 압박과 힘듦을 주고 징계 위기까지 가면서까지 내가 구치소에서 장시간 있어야 되는데 불편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염두해서 다시 재차 설득과 협조와 시도를 하라고 지금 특검에서는 지휘 명령을 다시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강제 인치만 고집하는 걸 망신주기라면서 특검이 강제 인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압박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문조사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그럼 만약에 오늘 이 강제 구인이 또다시 실패로 돌아가고 방문조사에 나서게 되면 그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좀 응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특검과 변호인 측에서 적절한 조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망신주기 입장에 대해선 특검은 이 소환되는 장면을 언론에 노출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망신주지 않겠다라는 그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망신주기로 우리는 갈 수 없다라는 논리는 합리성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두 번째로는 지금 이렇게 소환 조사를 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 때 발생했던 특혜 조사 논란을 염두하고 지금 이렇게 소환 조사를 일반 피의자랑 같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방문 조사로 특검이 선회하려면 특검의 명분을 줘야겠죠. 방문 조사 왔을 때 특검 수사에 참석을 하겠다,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조금 변모를 해야지만 특검에서도 일반 피의자랑 같은 처우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변화시켜서 방문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양쪽에서 각자 일방적인 주장만 하다 보니까 현재 조율이 되지 않고 중간에 끼인 서울구치소만 난감한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예. 무인기 북한에 침투한 거, 드론 침투한 거에 대해서 내란 특검이 외환 유치죄 대신에 일반 이적죄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두 개가 뭐가 다른 거예요? 구성 요건이 다르죠. 예. 법 조항도 다릅니다. 북한과 통모하여, 공모하여가 일단은 외환 유치죄의 성립 요건인데 현재로서는 북한 가서 조사할 수도 없는 거고 북한에 있는 실물이 보관되어 있다는 무인기를 우리가 이 물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조사할 가능성도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 북한과의 연계성을 사실상 수사하기가 난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아니라 제3국,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조가 되면 사실조회를 보내거나 수사협조 공문을 보내서 관련된 물건도 받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받고 또는 사실조회 형식으로 관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협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북한과의 연계성은 조사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을 조사한다라는 것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비밀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는 일반 이적죄를 적용한다면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하거나 반복적으로 그런 비슷한 도발을 감행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군사적 이익만 해친다 한다면 이 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어지니 예. 유죄가 입증 가능한 제명을 적용을 하고 그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예. 이런 가운데 순직 해병 특검팀이 이른바 VIP 경로설과 관련해서 오늘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합니다. 앞서 조사를 받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그리고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이 이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고 진술을 했거든요. 이 VIP 경로설과 관련해서 증언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수사 향방에도 좀 영향을 줄까요? 결국은 유죄의 증거의 신빙성의 문제인데요. 복수의 사람들이 같은 취지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시사기관에 나가서 그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경로를 했고 나아가서 수사를 개입할 수밖에 없는 지시를 내렸다라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 측에 우리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낮아지는 것이고 예. 이걸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 그런 사실이 있다라는 것은 매우 신빙성이 높은 증거가 되다 보니 특검에선 이것을 본 사람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모두 진술을 받고 있고 반복해서 증언을 청취함으로 인해서 혹여 법정에서 번복하지 않도록 이 진술의 신빙성을 굉장히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그
일단 VIP가 경로했다 이것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입증되는 거 아니잖아요. 경로했고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수사의 어떤 문제라든가 특정인에 대해서 이 구명을 활동을 했다라는 구체적인 경위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현재로서는 보도를 통해서 화내는 것 정도의 진술이 나왔지만 일부 진술로는 구체적으로 그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고 누구와 통화를 했고 통화의 주된 취지는 무엇이었는지도 확인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즉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고 한다면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복적인 어떤 인물들의 진술을 청취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그 구성된 사실관계가 진실에 가깝다는 것을 지금 밝히기 위해서 특검은 지속적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김건희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법당 저번에 그 검찰에서 한번 남부지검인가요? 한번 압수수색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동시에 10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또 법당 지하의 비밀 공간까지 압수수색했다. 뭘 찾으려는 걸까요? 네, 다소 압수수색 영장이 조금 1차 때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에서 사건 기록을 인계받고 이 1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소위 말하는 비밀 공간에 대한 수색이 누락됐다라는 걸 이미 인지했던 상황이라고 하니 2차 압수수색 영장은 처음부터 계획된 상황이었다. 다만 1차 때와 지금 상황에서 달라진 점은 일부 보도를 통해서 이사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서 혹시 압수수색이 돼야 될 물건들이 이미 장소 이동을 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압수수색되지 않은 장소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 2층으로 연결된 지하 1층에 16평 정도의 공간이라고 알려지고 있고 그 앞에 불상 같은 모형물이 세워져 있다는 거 보니 누구나 쉽게 알 수 없는 장소로 나만이 알고 있는 공간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그러면 관련된 증거들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고요. 소위 말하면 지금 검진법사가 받는 여러 가지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금품을 받아서 청탁을 받고 그것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2022년 지방선거 때 이 전모 씨가 여러 건의 이력서를 받았고 뭐 군수 후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공천을 개입했고 실제로 확보된 문자 메시지에는 이 고모님의 보살핌으로 누구누구가 당선됐습니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다라고 한다면 공천에 개입을 했고 그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금품이 그 장소에 현존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청탁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청탁을 해놓으니까 기록을 해놨을 수 있거든요. 그 장보나 메모를 확인하는 것, 또 휴대전화를 통해서 누구와 통화하고 어떤 청탁을 받았는지를 관련해서 유력한 물증이 아직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2차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보입니다. 예. 이와 함께 이 김건희 특검팀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모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선 한편 연루된 기업들의 총수를 줄줄이 소환 통보했는데요. 이 실무선에 대한 조사 없이 총수를 바로 이렇게 소환을 통보했다는 건 그만큼 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는 뜻일까요? 자신감보다도 구조적으로 뭐 1, 2억 투자하는 거야 실무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한 기업에 알려지지 않은 기업에 한 10억에서 30억, 5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결재와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결정한 사람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또 효율적인 수사가 될 수 있어서 바로 소환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의사결정권자와 관련된 현안이 있었던 또는 그 기업의 중요한 어떤 현안이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의사결정할 수 있는 사람의 진술을 직접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이고 그래서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소환 통보가 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특검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소환을 할까요? 지금 동시다발적인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 수집 절차들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압수수색 영장들도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최종적으로는 소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사의 어떤 범죄 혐의가 정의가 된 다음에 수사를 소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MS 그 기업들 투자건만 하더라도 범죄 혐의는 일단 배임죄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총수들이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했다라는 거고
있고 이 배임죄와 관련해서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그 연관관계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 가담 여부가 확인이 좀 덜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 초기인 단계의 범죄 혐의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아직은 수사를 더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고 물증을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집사마저 진술 조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조사들이 끝나야 부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검 수사 상황들 짚어봤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